president in South Korea keeps silence, especially he worked as a human rights lawyer in the previous day.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그 파급 효과와 관련하여 국내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말로 싸우며 해법을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총코너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홈코너에 천하람 미래통합당 순천갑 조직위원장 나왔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맞붙는 치열한 토론 오늘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 조금 전 영상으로 확인하셨죠.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G7 정상회의 초청 제안입니다. 사실 G7 정상회의,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은 정상회의니까 초청이 오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참 정부는 곤혹스럽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 박성민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왜 초청을 했으며 우리 정부는 응해야 될까요? 응하지 않아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초청의 배경 먼저 좀 살펴보자면요. 네. 일단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그리고 중국도 자기들이 가진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하고자 주변의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 이번 G7에서 G11이라는 그 초청으로 넘어갈 때 네. 러시아, 인도, 호주 그리고 한국까지 이렇게 네 개의 국가를 초청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진국, 방역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면서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다. 예. 이런 측면에서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좀 날카롭게 살펴보자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의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측면에서는 이 초청이 좀 달가울 수도 있고요. 예.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면이 지금 굉장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청에 응해야 된다, 응하지 않아야 한다. 일단 청와대는 사실 사전에 통보받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미국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정도의 입장만 밝혔는데요. 예. 저 역시도 지금 당장 여기서 수락을 해야 된다 혹은 거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예. 실제로 이 수락과 그리고 거부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가 사실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 무역 관계에 굉장히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리해야 되는 게 G7에는 중국이 포함이 되지 않다는 점, 이 점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성민 대변인은 일단 이제 여당 소속이라 그런지 조금 애매하게 응하는 여부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천하람 위원장께서는 의도와 응해야 될지 응하지 않아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현실적으로 아마 응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초청을 한 것이고, 당장 중국 견제용이다라고 당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기회고, 네. 또 아직 이게 G7으로 넘어갈지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네. 이게 G11으로 넘어갈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G7에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안 가겠다라고 할 명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을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방권 국가들에게 또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사실 외교 문제이고 특히 외교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렇게 논평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있지만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안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양쪽에서 동시에 받는 러브콜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이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이게 뭔가 그 중국 정부, 중국 당국의 큰 그림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상황을 이제 한국 차원에서 특별히 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뜹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책 판매량이 증가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 이 책 자체가 문 대통령의 자서전이라는 점에서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히 뭐 외신이나 아니면 중국 자체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이는 일이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예. 저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뭐 특별히 뭐 어떤 썰을 제기하거나 상황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상황 제시는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이 미국에 대항해서 똑같이 한국을 우군으로 편입하려는 작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문 대통령님을 좀 의도적으로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자서전을 사는 거 말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기존의 사드 갈등으로 촉발된 뭐 한중 관계 여러 긴장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과 우리 한국인들에게 네.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좀 한국 정부에 대한 잘 보이기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약간 문재인 대통령님 자서전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참 지역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미중 갈등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정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참 고민스러울 텐데 앞으로 정부가 이게 9월로 예정돼 있다니 결정이 나겠는데요. 이런 지금 미중 갈등 그리고 다양한 정부의 고민 속에 또 하나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양쪽의 입장이 또 갈릴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A에서 홍콩 민주화의 상징 조슈아 원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The situation of Hong Kong after the law being imposed might be even worse than 4 decades ago in Guangzhou. I'm totally disappointed with the existing Korean government. When president from Taiwan, how come the president in South Korea keeps silence? Especially he worked as a human rights lawyer in the previous day. And Korea government should not override business human rights principle with business interests, especial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Okay. Do you think it's the only time for Korea to make an announcement about Hong Kong situation? Yes. 이 조슈아 웡 지금 홍콩 민주화의 상징인데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홍콩의 지금 상황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빗대기도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인권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왜 지금 홍콩 상황에 침묵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우리 천하람 위원장 보시기에 좀 우리 정부의 입장 지금 스탠스 같은 걸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아마 의도적 모호성을 갖고 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중국 정부와의 관계, 또 그것이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 또 거기서 파생되는 대북 문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당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이제는 인권 이슈라는 게 결국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제 국제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시 되고 있고 특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든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든 할 말은 조금씩 더 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되는 시점에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모든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시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실지 의견을 내실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리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리 배제해 둔다라는 인상을 국민들께 주게 되면 어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 변호사다라는 어떤 그 일생을 쌓아오신 그런 명성에도 조금 안 좋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걸 해라 말아라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언급할 수 없다. 이런 자세는 좀 피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들으셨겠지만 유독 중국에만 조심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네, 유독
중국에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이제 사안별로 외교적 사안이나 뭐 현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해야 할 방향성 그리고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이것이 국가의 하나의 입장이 되거나 하나의 정책이 되었을 때는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거나 또 그 외에 이제 많은 분들의 삶에 직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네. 좀 저는 이제 정당인이기 전에 청년으로서 네. 굉장히 홍콩에서 저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 그리고 그 주역이 청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예. 당 역시도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까지는 없었으나 실제로 이 사안을 굉장히 주시하고는 있다라는 지점을 좀 분명하게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중 갈등 속에 합류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